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책골라주입니다. 이번 12회차에는 본 채널의 헌팅 리스트 9번에 해당하는 살림 참조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살림이란 용어가 살림이 있다 없다 하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살림이란 가정에서의 의식주 생활을 위한 식사 준비, 청소, 위생, 세탁, 각종 물건 수납까지 대부분의 가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이번에 선정된 3권의 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서관에 가보니 살림과 관련한 책들이 다수로 발간되어 있었는데 포괄하는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나 세탁 등은 공통이지만 냉장고 식품 저장이나 생활 뷰티, 쇼핑 등은 저자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우선 선정을 한 후에 가능한 선정된 책들 상호 간에 참조가 가능한 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선정된 책은 다른 대부분의 살림 관련 책들이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내용들을 가능한 많이 기술하고 있으면서 사진이나 도예 자료 등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진짜 기본 살림법이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책과 비교 다소 중복 부분이 있으나 특히 세탁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기술된 똑소리 살림의 신이라는 책으로 선정하였고요. 세 번째는 청소 분야로만 특화시켜서 기술한 청소 해부 도감이라는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진짜 기본 살림법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 체계적으로 살림을 공부하여 900만 명이 넘는 블로거로 거듭난 박정수 저자가 저술한 책으로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소개된 살림법을 따라해보고 효과가 검증이 된 132가지의 살림 기술을 각 과정에 따라 최대한의 사진 자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살림 아이디어들이 열정을 가진 저자에 의해 다시 살아나 여러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의 위생관리법 중 전자레인지 청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32가지의 살림법 중 하나인 전자레인지 청소법에 대해서 이 책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왼쪽 화면은 3가지 전자레인지 청소법, 재료별로는 베이킹소다, 식초, 귤 껍질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주로 하는데 그 각각의 그 청소법을 위한 준비물들을 안내하고 있고 세부 과정은 모두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경우 물 1컵에 소다 1스푼을 녹여 전자레인지에 넣고서 3분간 돌린 후에 그 수증기로 내부에 끼어있는 때를 불려준 후에 내부를 행주로 닦아내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생기면 레인지를 1, 2분간 더 돌려주라는 설명을 붉은색 폰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똑소리 살림의 신은 수납하고 인테리어 쪽의 전문가인 이호성 저자랑 세탁 전문가인 이성환 저자가 공동 집필한 책으로 총 709가지의 살림 아이디어를 Q&A 형식으로 기술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쇼핑이나 생활 뷰티 분야까지 포괄을 하고 있고 특히 세탁 분야는 세탁소 따라잡기라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글로벌 세탁 연구단체 기술 전문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저자의 내공이 느껴지는 내용이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빨랫감에 붙은 세탁 표기 방법을 보면서 옷감에 따른 가정세제 사용 방법이나 그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을 찾아봤는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대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너무 학술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발견하고 비로소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의 그 세탁편에 있는 12가지 세탁 노하우 중 의류별 세탁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4장의 세탁 노하우 중 의류별 세탁 주기에 대한 내용으로 4종류 의류에 대한 주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트와 재킷의 경우 모루된 소재는 털 자체의 기름 성분 때문에 오염이 겉에 머물고 있으니까 시즌에 한 번 정도 드라이 클리닝 하면 되고, 면이나 합성 소재 재킷이나 패딩 같은 경우는 오염이 섬유 속까지 깊게 침투해서 쉽게 집어지질 않으니까 시즌 중하고 시즌이 끝날 무렵 해서 2번 정도는 세탁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셔츠와 니트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 분비물하고 의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고 3주 정도가 경과하면 누렇게 되는 황변이 생겨서 세탁으로는 제거되지가 않는 상태까지 가니까 2-3번 착용한 후에는 세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합성 소재와 모 소재로 된 의류의 경우는 흡수성이 약하고 오염이 생겨도 겉표면에 살짝 묻어있는 정도라서 세탁 주기가 길어져도 큰 문제가 없고, 마지막 네 번째로 속옷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면 소재의 경우는 흡수성이 좋고 오염물질이 소재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한두 번 착용한 후에는 바로바로 세탁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겉보기에 그런대로 깨끗해 보여서 세탁을 미뤄두었던 셔츠가 어느 날 누렇게 변색됐던 기억이 났고, 그게 다 세탁 주기를 놓쳐서 생긴 문제였구나 하는 걸 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또 자주 세탁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셔츠의 재료를 아예 황변 안 생기는, 그리고 잘 구겨지지 않는 재료로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은 청소 해부도감이라는 책으로 국내 번역 출판된 일본 서적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책들이 전형적인 살림 관련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청소라는 주제로 특화되어 있기도 하고, 분량은 적지만 만화책이나 가전제품 매뉴얼 보는 것처럼 모두 내용이 사파로 설명되어 있어서 일단 청소라는 낱말 자체가 갖는 부담도 다소 가벼워진 느낌을 가졌습니다. 청소하면 거실, 화장실, 바닥 이런 정도 아닌가 하고 생각해 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가정 내에 청결히 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깔끔하다는 느낌까지 가지려면 가사일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에 세탁기 청소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곰팡이가 지천으로 널렸도다 라는 소제목으로 세탁기에 대한 청소 방법을 사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세탁기 거름망이건 필터건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청소해 주라는 사파랑 과탄산 소다를 사용해서 세탁조를 청소하는 과정을 3개의 사파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 10리터에 500g의 소다를 그런 비율로 섞어가지고 2-3분 돌리다가 다른 분리 가능한 부품들하고 함께 세탁조에 하룻밤 정도 그대로 두면 세 번째 사파처럼 미역 같은 이물질이 둥둥 떠 있는데 이것들이 곰팡이와 세제 찌꺼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세로형 또는 드럼형 세탁기의 고무 패킹이나 필터, 받침판의 청소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세탁물의 냄새가 나는 원인이 세균임을 사파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슨 비법이라고 해도 막상 비법에 필요한 해당 재료를 못 구하면 좀 황당할 것 같아서 집 근처에 규모가 큰 마트에 가서 과탄산 소다를 찾아봤는데 5kg 포장 단위로 팔고 있었고, 이거 다 쓰려면
한 번도 안 하던 세탁기 청소 너무 자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 살림 참조책으로 진짜 기본 살림법과 똑소리 살림의 신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살림이란 주제로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신문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가사노동이란 주제를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는데 그래도 그 실체를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사를 전담하기에는 숨어있는 일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되기 쉽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도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범위를 알 필요가 있고 그 전까지 그 고단함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 안내를 듣고 가족 간에 분담할 만한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찾아보시는 용도로 제가 안내드린 책의 목차라도 참조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13회차는 헌팅 리스트 10번에 해당하는 일상생활, 문화 참조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인데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은퇴 계획하고 반려동물 두 파트로 나누는데 은퇴 계획에 대한 참조책을 먼저 안내드리고자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